예, 안녕하십니까. 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우리 수업이 엑셀이죠.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입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영상 강의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죠. 별로 학생들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지난 시간 자료가 예전 걸 조금 활용하다 보니까 소리 높이가 서로 틀려가지고 앞부분은 세게 나오다가 중간 실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간 다음에는 아주 작은 상태로 좀 변환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런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녹음을 한 거거든요. 요거는 아마 소리 문제 없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듣는 과정 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길 바랍니다.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엑셀 두 번째 시간인데 엑셀이 뭔지는 대충 좀 감 잡았을지 모르겠네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엑셀을 써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으로 수강 신청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편하게 한번 배워 나가봅시다. 예, 가볍게 엑셀 사용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앞으로 배울 내용이기도 하고요. 엑셀 처음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예, 그리고 파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파일에서 밑에 슈트 이름 있고요. 예. 너무 빨리 진행하나? 슈트 이름 바꾸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슈트 이름 바꾸기 슈트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타이프한 대로 바로 내가 설정한 이름이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이런 걸 셀이라고 하죠. 이런 걸 셀. 그리고 요거를 열번호, 요걸 행번호라고 이야기하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클릭하고서 직접 타이핑을 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숫자 입력하는 것도 내가 숫자를 집어넣고 삭제할 때 딜리트 눌러버리면 없어지고요. 하나 숫자 된 걸 오른쪽 밑에 핸들을 잡아 당기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유형은 오른쪽에 보면 확장시켜 보면 복사인지 연속적인 값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문자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문자로 해서 왼쪽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되죠.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선택하면 지정된 대로 설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글자 크기 조정해 주면 되죠. 글자 크기 두껍게 나타나는 거 폰트 선택이 가능하고요. 필요 없으면 선택하고서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모두 사라질 거라 지죠. 복사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키보드는 동일한 값,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그냥 보면 되죠. 연속된 값으로 하면 숫자가 일씩 증가한 형태가 됩니다. 행번호 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삭제 누르게 되면 해볼까요? 줄이 통째로 없어지죠. 알고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는 하면은 는이 문자로 인식이 돼서 입력이 됐고요. 복사하면 동일한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식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거든요.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을 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집어넣고 마우스 이동키로 쭉 가서 자리 잡고 엔터 눌러버리면 되고요. 연산자 필요하면 집어넣으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구단 만드는 게 아마 과제로 나갔었을 거로 기억하는데 잘하고 있겠죠. 데이터를 이동할 때는 직접 셀을 잡아당겨서 이동해도 되고요. 너비는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바로 변동이 되죠. 이건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몰라도 되고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셀 삽입하면은 여기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복사가 되죠. 기존의 내용이 있을까봐 삽입으로 지금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숫자를 바꿀 때도 하나 집어넣고 쭉 복사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되고요. 수식을 입력한 부분은 그거에 적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조금 아까 같이 우물정자가 나오는 경우는 칸이 좁아서 표시가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오늘 학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서 테두리 선 모양 같은 거 하면 테두리 선이 굵게 얇게 다 처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선은 인쇄는 안 되는 선 모양이고요. 여기 얇은 선 어디 갔냐 이렇게 하면은 이 선은 인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인쇄가 되는 내용 안 되는 내용 그것도 구분해야 되고요. 지금 허옇게 나온 거는 참조용으로 사용한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리본에 가깝게 표시가 됩니다. 또 툴바라고도 하는데 엑셀이나 오피스에서는 리본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한번 해볼까? 배경 색깔 지정도 한번 해본 겁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삽입이 되니까 옆으로 또 메시지 나오겠죠. 오케이.
열 조절할 때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위에서 열 번호에서 경계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용을 기준으로 재정돈을 합니다. 이것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색깔 바꾸려면 선택하고 테두리 재설정. 오케이. 그리고 배경 색깔 좀 바꿔줄까? 해봐. 하기 싫은가? 네, 고쳐주면 되겠죠? 네, 각각 들어있는 내용들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수식이 들어있는, 요걸 수식 입력창, 요거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창이죠. 요건 주소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항들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됐습니다. 예, 이걸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기로 해서 바탕화면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 할까? 유수봉의 엑셀 파일 할까? 네, 그럼 한글 영문 상관이 없죠. 어디에 저장인지 잘 알아야 되고요. 확장자가 XLSX로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은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고 최근 파일이 밑에 제시가 됩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저장한 내용이 그대로 살아나죠. 엑셀 파일 만들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기 기능 가볍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툴바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다 상세한 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다 상세한 화면들이 제시가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기 셀 서식,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등에 다 들어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 있죠. 맞춤 같은 경우도 아까 그거랑 같은데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될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시 형식 가장 많이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테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빠른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자주 쓰는 것들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 리본 제어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리본 감추기. 아이고 이런. 전체 화면이 되면서 부분적으로만 나오네요. 다시 줄여볼게요. 아 예. 동영상 캡처는 부분적으로 내가 했거든요. 다시 줄여서 보여주겠습니다. 됐죠? 보도가 들어가서 여기 보면 표시 명령하면 전체가 나오기도 하고요. 감추기 하면은 메뉴만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가 작업하는데 화면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제어하면 되겠죠. 그 밖에 기능도 특별한 건 없죠. 여기 빠른 메뉴 있었고, 메뉴. 이런 기능들은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체 구조 기억해 주고요. 리본 제시됐고요. 밑에는 이 전체를 통합 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 문서 구성하는 건 셀 단위로 하죠. 이런 표가 제시가 되고 이 표 안에서 이런 표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디 갔냐 원하는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식을 집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를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걸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도 되죠. 그리고 특정한 부분만 수정해서 잡아당기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엑셀에서 모든 내용은 셀 단위로, 요 칸 단위로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칸을 셀이라고 하고 그 주소가 여기 표시가 되죠. 좀 감춰졌네. 그리고 이 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수식 데이터 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함수라든지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건데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많은 칸들 표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건지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행번호가 있고 여기 열 번호가 있습니다. 행은 숫자로 표시했고 열은 알파벳으로 표시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고요.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셀인지 무엇인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요거는 여러 가지 밑에 툴바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이 포함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워크시트는 기본으로 하나가 제시가 되고요. 필요하면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속 추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이 화면은 오피스 365에서 수행한 내용이고요. 강의 자료는 오피스 2013도 일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간혹가다 좀 섞이는 경우 있을 텐데 기본적인 기능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따라와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은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고 내림으로 따라서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이런 단축키도 다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기능을 써도 되는데 왼손이 놀고 있잖아요. 왼손을 이용해서 써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글씨체라든지 두께, 크기, 정렬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서 작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명을 꼼꼼하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기다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데이터 입력하다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탭 키를 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키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옆으로 계속 확장돼 나갑니다. 패닝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객체를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 선을 쭉 잡아 당기게 되면 이 경계면에 왔을 경우 자동으로 화면이 확대해 나가는 오토 패닝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쓰다 보면 아쉬움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고요. 그 밖에 또 알아야 될 사항이 있나? 몇 가지 숨겨진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기회가 되면 짬짬이 다른 수업을 하다가도 필요하면 이거 하면 편하다 싶을 때는 그걸 삽입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를 통해서 지난주 수업 또 오늘 것 좀 일부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 기본 사용법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진행은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모르는 생초보도 있을 거란 생각에 강의 내용은 바닥부터 다시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으로 2주차 수업 시작해 봅시다. 네, 바로 넘길게요.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기초 앞에 봤던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상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작업 설명할 거고요. 자동 치우기 아까 언뜻 보긴 봤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치우기 이런 데이터 입력에 관련된 사항들 오늘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입력 이게 오늘 메인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옆에 꼭 엑셀을 실행해 놓고 설명하는 걸 하나하나 따라서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영상 다 보고 다시 복습할 거 아니잖아요. 네, 정상적인 학생들은 다 그래요. 진짜 정상적인 학생은 영상을 보고 잊어버리는데 그럼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평가 시간에 내가 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면 매주 내는 과제가 점점 세질 수 있거든요. 옆에 프롬 실행시켜 놓고 한 단계씩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봅시다. 예, 워크시트의 기본, 워크시트의 구조,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워크시트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간단한 표가 나오는데, 이거를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런 문서를 갖다가 저장돼. 이 워크시트, 이걸 통합 문서라고 하는데, 통합 문서 안에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가 저장이 됩니다. 몇 개가 들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 문서, 또 워크시트, 이러면 시트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첫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 얘기하는데, 그걸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표시할 때 기본적으로 엑셀은 스프레드 슈트라고 하거든요. 쭉 펼쳐져 있는 종이다. 이런 전자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펼쳐져 있으면서 그 내용은 이렇게 표, 요 셀이라고 하는 요 단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셀이 쭉 배치가 되어 있고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거를 행과 열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행은 숫자로 표현되고요. 열은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행열, 행열, 줄, 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줄, 이건 칸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도 하죠. 또는 이걸 로우 이건 컬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행열 그거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숫자로 표현된 건 열이고 알파벳으로 표현된 건 열이고 그리고 숫자 표현 행이라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적을 때는 먼저 열 번호가 먼저 나옵니다.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 아니라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앞이 알파벳이니까 여기 구분이 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숫자를 적으면 20A 이렇게 되면 좀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나? 뭐 그런 거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행과 열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셀이라는 걸로 구성이 된다. 셀, 세포죠. 설이 아니라 셀. 셀이라는 거. 보통 칸이라고 한글로 표현합니다. 칸. 이건 뭐지? 열인데 칸이라고 그랬네, 이거? 칸이란 말, 또 셀이란 말 잘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과연 그럼 여기에는 몇 개 칸이 있고 행과 열은 몇 개까지 있는지 뭐 그런 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워크시트 길이가 뭐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예, 몇 개 행이 있냐 물어봤더니 1, 10, 100, 10만 개, 100만 개쯤 있다고 합니다. 100만 개 줄. 세로로는 16,000개 칸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16,000개, 이쪽으로 100만 개쯤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있죠? 버전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거 옛날 버전이거든요.
요건 요거에서 요거까지 있었는데 지금 버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큰 게 좋긴 좋은데 아니,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쓰는데. 그러면 이 정도 줄에 이 정도 칸이면 토탈 몇 개의 칸이 있느냐? 약 100만 개 행이 있다 보니까 약 171억 개 셀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쓸 일 없죠. 어쨌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건 설명한 거고요. 굉장히 많다. 이게 점점 커진 이유는 버전에 따라서 예스다 예스다 커졌죠.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비트스 몇 비트 컴퓨터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있고요. 그냥 뭐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따라가는 거지 프로그램 성능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줄을 10,000줄 이상씩 표를 만들 수도 물론 있지만 업무용에서 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크시트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자가 제한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넓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네, 셀과 주소 아까 한 칸을 셀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셀은 행과 열로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름이 있어야지 내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또 현재 있는 위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과 열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먼저 열을 알파벳으로 된 게 앞에 붙고요. 행 번호가 뒤에 붙음으로써 셀의 주소를 표시합니다. 셀의 주소는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내가 마우스를 딱 선택하게 되면 표시가 되는 거죠.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동해 본다든지 이동키 화살표로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딱 딱딱 눌러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름이 표시된다고 했죠. 요거는 뭐 고급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이름을 사용자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A의 1인데 이게 고유한 어떤 값이 들어있어. 이럴 땐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사람 이름은 내가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그게 고유한 주소랑 1대1로 매칭이 되는 그 이름이 별명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런 주소를 써도 되고 그 별명을 쓰면 이 셀을 가리키게 되죠. 고급 기능인데 조금 익숙해지면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초보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평가할 때는 한번 가능하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기초 셀과 셀 주소가 어떤 건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그 값이 나타나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 그 다음은 수식 입력 줄입니다. 수화식, 수식이나 값을 입력하는 줄을 얘기하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워크시트가 있고요. 요 위에 셀 주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요 놈. 요 놈이 바로 수식 입력창입니다. 수식 입력창. 여기에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이걸 클릭해도 입력은 가능합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표시가 되죠. 여기다 이렇게 수식을 집어넣은 경우, 요 셀에는, 칸에는 결과값이 표시가 되고요. 셀을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만 셀에도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됩니다. 셀은 기본적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설정한 값은 요게 수식 입력 창에 표시가 됩니다. 입력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컬러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 빨간색 들어가면서 이 셀에도 셀 주소가 있는 경우 셀에도 같은 색으로 컬러링 테두리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죠. 쓰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만든 소프트웨어 많지 않습니다. 거의 탑이고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F라는 거 있는데 그거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입력한 요 값에 대한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또는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F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돼. 함수 마법사죠. 여기서 어떤 걸 넣고 싶은지 선택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오케이? 나중에 할 겁니다. 뭐 엑셀에서 여러분이 학생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 함수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파트거든요. 꾸미는 건 미적 감각이라 그건 어렵다기보다 게으른 거죠. 못하면요. 한 만큼 느는 거고요. 이런 수식이 있는데 요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함수의 종류를 쭉 구분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함수들이 쭉 목록이 나옵니다. 문법사항도 나오죠.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도움말 창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죠. X, 체크 이런 거는 이건 삭제하다, 이거는 엔터 치다, 확인하다, 입력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네, 수식 입력창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워크시트의 이동 키인데, 앞에 동영상에서 언뜻 설명한 것 같은데, 워크시트 내에서 이동하는 거, 셀과 셀 이렇게 있으면 현재 여기 있을 때,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에 마우스가 있잖아요. 마우스를 직접 클릭해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사용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키보드만 쓸 경우, 이럴 때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엔터를 치면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시프트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탭키 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시프트 탭키 치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이런 거 자주 쓰냐고요? 엔터 자주 씁니다. 나머지 안 씁니다. 탭도 좀 씁니다. 가끔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키보드를 이용한 이동키 설명하겠습니다. 마우스 이동이 제일 편하죠. 범위 잡기도 편하고요. 하나씩 클릭하면 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긁어버리게 되면 이만큼의 범위가 한 번에 잡히게 되죠.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클릭하면 여기 있는 셀, 여기 있는 셀, 여기 있는 셀, 여러 개의 셀을 다른 곳에 있는 걸 그룹으로 묶지 않고 범위로 묶지 않고 잡아낼 수도 있죠. 이동키는 키보드에 있는 이동키 있죠? O자 모양으로 된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이동키 화살표 다 쓸 수 있습니다. 홈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행의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쪽 끝으로 쭉 가준다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홈을 누르게 되면 여기 A의 1번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홈, 홈과 컨트롤 홈 차입니다. 그다음 컨트롤 엔드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그럼 맨 끝으로 가네? 워크시트 맨.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는 컨트롤 엔드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 무조건 끝에 저 밑에 뭐야 그 몇 개였지? 아까 뭐 100만 개 있잖아. 100만 번째 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입력한 거에 맨 끝으로 간다는. 아주 똑똑하죠. 내가 입력한 데이터의 맨 마지막 셀로 이동한다는 거. 컨트롤 엔드, 홈은 무조건 왼쪽 끝으로 갑니다. 엔터는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한 줄 아래로, 시프트 엔터는 한 줄 위로, 탭은 오른쪽으로, 시프트 탭은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죠? 페이지 아래로 위로 갑니다. 어렵진 않네. 또는 이제 스크롤바 이용해서 엑셀 화면에 그 밑에 스크롤바 있죠? 이걸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또 이 밖에 몇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일단 이동하는 것만을 설명을 한 겁니다. 한 번씩 다 눌러보기 바랍니다. 홈키, 컨트롤 홈키 많이 씁니다. 홈키, 컨트롤 홈키 많이 쓰니까 그거는 신경 써서 봐주기 바라고요. 요거 그 정도만 합시다. 설명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엔터 탭의 차이, 엔터 탭, 컨트롤 홈, 홈 꼭 기억합시다. 예,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나 또는 수식을 집어넣는데 갑자기 셀에 이렇게 우물정자가 쭈르륵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표현하려는 내용보다 여기 설정한 셀의 이 폭이 좁은 경우입니다. 좁으니까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만 내보낼 경우 여러분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저렇게 우물정으로 표시합니다. 이럴 때 셀의 넓이를 요걸 옆으로 쭉 잡아당겨 주거나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전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또는 부동 소수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소수점이 있는 숫자일 경우 소수점 위치를 조절해서 가능한 화면에 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숫자 별로 안 좋아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열의 너비가 좁으면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표시를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실제는 이 값이거든요. 너무 크니까 안 보여주거나 지수승으로 바꿔서 표시한다는 겁니다. 네? 별건 아니지만 황당해할 수 있거든요. 또 이게 엑셀이 이 글씨의 크기도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를 크기를 조절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가능한 폰트 사이즈는 동일하게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동일한 형식으로 그냥 정수로 표현할 거냐, 소수점 쓸 거냐 안 쓸 거냐 명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콤마 같은 경우도 콤마도 그 표시 형식 나중에 나온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좁아서 그런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또 뭐냐. 한 줄에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이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 아니,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이런 경우인데, 텍스트를 하다 보면 셀은 하나인데, 여기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표라는 생각에 늘 한 줄짜리만 입력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줄 입력하고자 할 때는 텍스트를 쭉 입력하고, 맨 끝에 가서 얼터키, 얼터네이트 키 있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거. 누른 상태로 엔터를 치게 되면, 그냥 엔터를 치면 입력을 하고, 다음 줄로 내려가는데, 얼터키를 누른 상태로 하게 되면 그 셀 안에 줄만 바꿔버립니다. 내용을 더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옆으로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밑으로 줄. 예를 들었고 여기 경기도 있죠. 이렇게는 여기서 내가 컨트롤 얼터네이트 엔터를 치게 되면 커서가 요 아래로 와서 여기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또 집어넣고 얼터네이트 키에다 엔터 치면 연료죠. 그래서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얼터, 엔터, 얼터네이트 키에다가 엔터 키를 치면은 한 셀에 여러 줄에, 요게 중요한 거죠. 여러 줄의 텍스트 입력도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셀의 너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인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셀의 너비라는 건 요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좁으면 여기에 우물정자에서 숫자 같은 게 잘 표시 안 될 수도 있고요. 한글일 경우 문자일 땐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우스 커서를 행이나 열 번호 경계면에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변합니다. 이럴 때 이걸 화면으로 쭉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폭이 넓어집니다. 요 폭이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마우스 두열에 경계면에 놓고서 화살표가 나오면 잡아당기면 된다는 거 수동일 때입니다. 수동이라는 건 내가 직접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정확하게 폭을 맞출 때 사이즈 얼마로 하겠다 할 때는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픽셀 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수치로 이거 지금 폭은 얼마야 라고 지정이 되거든요. 좋죠. 대충 감 잡아서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기능입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 다 자동 많이 쓰죠, 뭐. 예, 그래서 두 열 행사의 경계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전체 셀의 내용을 쭉 보고서 쫙 맞춰 전체를 통일시킵니다. 엑셀은 무조건 열 단위로는 폭이 다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표니까 그렇습니다. 아래 한글 같이 표면들 때 칸도 각각 다르게 조절이 가능한데 엑셀은 그런 기능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들다 보면 행과 열의 위치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거든요. 물론 엑셀에서도 셀 통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합치는 기능은 크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작게 만드는 기능은 없습니다. 오케이? 통과. 지금 설명한 게 뭔지는 알죠? 셀 열 너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경계면에 놓고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폭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요번에는 열 너비를 직접 조정하는 방법인데 아까 마우스로 지정하거나 그러니까 수동, 자동 했었죠. 경계면에 놓고서 서식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홈 놓고서 보면 메뉴에 들어가서 어딨냐 여기 삽입 여기 밑에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서식을 확장하게 되면 여기 열 너비 행너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창이 나오죠. 창에다 직접 값을 넣어도 됩니다. 아니면 아까 우리 제목 줄에다 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와 메뉴에서 직접 고쳐도 됩니다. 그때도 열 너비 설정하기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값을 직접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춰서 설정이 됩니다. 소수 이하 두째 자리까지 아주 정밀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리본을 이용해서 메뉴에서 해도 되는데 요즘엔 다 직관적 사용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메뉴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메뉴를 사용해도 되고 팝업 메뉴 사용해도 되고 직접 마우스 클릭해서 해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열의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나 같은 내용이죠. 열삽입 이건 뭐지? 아까는 너비만 조정하고 새로운 열을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이건 또 뭐냐? 내가 표를 만들었는데 사원, 과장, 팀장인데 깜빡 잊고 여기 열을 통째로 빼먹었다는 거지 이거를. 이럴 때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제목을 가리키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메뉴에 보면 홈셀에 가보면 거기 보면 삽입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이걸 누르고 확장시켜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시트 열 삽입을 딱 선택하면 요게 빈칸이 요만큼 빈칸이 삽입이 됩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열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다 깜빡 잊고 한 줄을 빼먹거나 한 칸을 빼먹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쓰라는 거죠. 해보세요.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삽입해도 돼요. 아니면 메뉴에서 삽입 시트 열 삽입 누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둘 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입니다. 포인터의 모양 이것도 뭐야?
작업을 수행하는 위치와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모양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 주로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경계 메뉴에 누웠을 때 셀의 엑셀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쓰죠. 요거 뭐였죠? 요거는 셀이나 열의 너비를 조정할 때 쓴다는 거죠. 그리고 I자가 나오면 이건 입력할 때 커서죠. 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I자가 깜빡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이나 열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두꺼운 형태의 화살표가 나옵니다. 행이나 열을 선택할 때 전체 선택입니다. 그리고 경계면 어떤 셀이 이렇게 있으면 테두리 요런 테두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통째로 이동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럴 때는 이렇게 네 방향 십자 모양의 아이콘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쓸 건데 차트, 그림, 도표 얘기하는 그럴 때는 이렇게 크기 조절용 화살표가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는 게 나오죠. 그리고 포인터가 채우기 핸들에 있을 때는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차트나 이런 거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의 모양이 다양하게 바뀐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바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